자, 이렇게 산에는 이런 돌들이 있겠죠. 그런 돌들을 이제 쪼개서 완전 구석기로 돌아가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조난 상황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 그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이제 동원해서 이제 위기를 극복하거나 아니면 구조가 올 때까지 버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시적인 그런 기술들을 이제 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돌을 깨는 도구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쓸 경우에는 돌과 돌로 때려가지고 이렇게 이거 뭐였죠? 아픈데 이렇게 단면 날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돌이 아닙니다. 차돌 같은 경우에는 뭐 석영이 많이 들은 차돌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구할 수 있냐면 당연히 이제 강가나 그런 데서 많이 구할 수 있겠죠. 지금 그런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지석기라고 하죠. 이렇게 돌 모서리를 치게 되면 이 단면이 날카롭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돌칼로 사용 가능하죠. 초점이 이렇게 안 맞아. 원하는 모양의 돌칼 형태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사실 차돌이 해야지 강도가 더 세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돌은 나무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안 되게 하려면 최소한 등산을 가시더라도 작은 주머니 칼, 뭐 가능하다면 픽스 나이프, 그러니까 고정식 나이프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뭐 빅토리녹스 맥가이버 칼 정도는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는 뭐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각이 서 있게끔 좀 뾰족하게 홈을 팔 수 있게끔 뾰족하게 만들고요. 네, 조금 이렇게 다듬어진 돌칼에 신석기 스타일로 간다면 이제 이렇게 마찰로 나를 다듬는 거죠. 마제 섞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마제 섞기가 되는 거고, 돌과 돌 비벼서 단면을 좀 더 일정하게 우리가 나이프처럼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진짜 애잔하죠. 근데 생존 상황이 진짜 요번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의 기본적인 물품들 챙겨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연재료를 이용해서 불 피울 때 이런 아카시 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도구가 됩니다. 어떤 부분에 쓰느냐면 스핀더, 그러니까 축으로 쓰기 아주 좋아요. 생나무를 써도 좋고, 생나무도 이제 마찰해서 말려지기 때문에 생나무를 써도 됩니다만, 굳이 제가 다같이 겨울나기 바쁜데 살아있는 나무를 생존 상황인데 건드릴 생각은 없고요. 주변에 떨어진 나뭇가지 중에 이 아카시 나무에 그래도 일정한 굵기를 가진 그런 것들 나뭇가지 찾아서 그걸 대용해 쓰겠습니다. 여기네요. 아주 곧바로 이렇게 쓰기 좋게 일정한 굵기와 최소한 이제 검지 또는 엄지 정도 굵기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아카시 나무나 소나무도 괜찮습니다. 소나무처럼 아카시 나무처럼 일정하게 일정 굵기를 유지하면서 길게 이렇게 뻗어진 것이 이제 스피드를 쓰기 좋습니다. 실제 생존 상황이라면 여러분 사실 아카시 나무 생나무를 써도 됩니다. 이렇게 생나무를 써도 마찰 운동을 하다 보면 양쪽 이제 발생된 열에 가지고 이게 나무가 건조가 돼요. 물론 처음 하신 분들은 좀 더 시간 오래 걸리고 쉽지 않겠지만 보호들이 이미 평상시에 많이 습득되신 분들은 생나무로도 생긴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제 스핀들로 또는 밑에 베이스보드로 써도 됩니다. 근데 지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제 조난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죽은 나뭇가지 중에 쓸만한 것들 찾아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불을 피워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스핀들 쓰기 좋은 건 아카시 나무, 또는 뭐 소나무를 써도 됩니다. 소나무도 굵기가 일정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축으로 쓰면 됩니다.
축을 쓰기 좋은 가지가 떨어져 있네. 자, 이 정도 굵기면 좋습니다. 굵기고, 휘어진 부분이 이제 최소화되어 있고, 일정한, 굵기와 이제 직선을 가진 형태가 이제 스핀들을 쓰기 좋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굵힌 도구를 하나씩 만들고 불을 피워보겠습니다. 3개 정도 좀 주었거든요. 뭐 불서지게 쓸 수 있고, 만약에 이 중에 썩은 게 있으면 다른 나무가지를 이용해서 똑같이 축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몇 개 더 주워왔습니다. 자, 불을 한번 피워보겠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축입니다. 축이 얼만큼 튼튼하고 올곧으냐, 그냥 거기에 또 얼만큼 또 그 경지에 나무냐에 따라서 그 어떻게 보면 성공의 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무가 일단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가시나무라 돌칼 이용해서 잘라내겠습니다. 가시를 볶아. 이런데 장갑 같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장비의 소중함은 자기가 경험해 보면 압니다. 어떤 장비가 진짜 실제 상황이나 아니면 내가 하는 활동에서 필요한지는 여러분 책상 안에서 컴퓨터 앞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경험해 보면 남들 필요 없을 것 같은 장비도 본인이 경험을 하다 보면 정말 소중한 장비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야외 활동하실 때 그런 경험에서 얻은 장비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갖춰야 될 어떤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검증된 것 중에 쓸만한 걸로 사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좀 쓸 생각입니다. 그냥 돌로 갈아가지고 지금 아래쪽 위쪽을 이렇게 지금 갈아냈습니다. 돌 이용해서 갈아냈고요. 실제 상황에서도 돌칼로 자른 것보다는 이렇게 돌로 비비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돌이 생각보다 날카롭지 않고 아카시아 나무가 단단하기 때문에 돌로 하는 게 훨씬, 돌에 이렇게 비비어서 마찰로 갈아내는 게 훨씬 더 용이하고 작업이 좀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와, 한 30분 한 것 같은데. 자, 이제 축이 준비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축이 이제 준비됐고요. 나머지 재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밑판으로 쓸 나무입니다. 이게 반 쪼개져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원래 바토닝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차돌 같은 거 바토닝을 해도 충분히 나무 쪼갤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나무도 대부분 뭐 사암 같아요. 생각보다 약합니다. 여건이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냥 타격을 해가지고 돌에 쳐가지고 쪼개집니다. 통상 쪼개져요. 그 부분을 확장된 부분을 확인해서 받침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쪼개놓죠. 진짜 애잔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불어난 부분, 이 부분은 좀 갈아가지고 받침으로 쓰겠습니다. 줄은 자연에서 얻을 수도 있죠. 나무 껍질을 이제 벗겨서 끈을 만들 수도 있고, 뭐는 나무 뿌리를 이제 뜯어서 그걸 또 꼬아서 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저 같은 경우 완전 생존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자연 재료보다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고 있는 의복 중에 그 끈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런 신발끈이죠. 신발끈을 이용해서 활주를 만들면 되고, 정 안되면 이런 손수건들을 찢어가지고 그것을 꼬아서 끈으로 만들어도 되고, 옷 부분, 아래쪽 부분, 밑단 부분이죠. 아랫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다시피 재봉선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아랫단 요런 부분, 요 아래쪽 부분만 뜯어내가지고 끈으로 써도 되고, 자란순 속옷 같은 것도 마찬가지. 속옷 안쪽에
끝단 부분 찢어도 보온이라든가 기능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런닝 부분, 런닝 이런 끝단, 이걸 찢어버리면 이게 끈이 됩니다. 두꺼워요. 이중으로 됐기 때문에 끝부분, 원단 두 개가 겹친 부분, 이 부분을 찢어 꼬아서 끈을 쓸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건 이제 후드끈이랑 옷에 있는 조임끈 같은 거, 후드끈. 제일 만만한 게 사실은 신발끈이죠. 그래서 신발끈과 이렇게 나무에 약간 활 모양을 가진, 이거 단단한 나무여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생나무나 이렇게 되면 이게 활줄 이렇게 한 와중 중에 이게 휘어서 제대로 이제 회전력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나무, 그리고 끈, 몸이 지니고 있는 끈을 이용해서 보호들을 하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말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최악의 경우 조난을 당했다. 그럴 경우에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또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정말 제한된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잠깐 시연을 하는 겁니다. 자, 요 끈. 네, 운동화 끈의 단점이 이 탄성이 있고 좀 약합니다. 그래서 등산화 끈은 사실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운동화 끈은 이렇게 없는 것보다 낫지만 끊을 수 있는 걸 감안해 가지고 이제 꼬아서 써도 됩니다. 이렇게 꼬아서. 일반적으로 꼬는 방법 똑같이 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신발 자체 탄성을 좀 줄이고, 그러면 좀 더 내구성 질기게 만들 수 있죠. 한 줄보다는 두 줄이 더 튼튼하니까. 그렇게 해서 쓰겠습니다. 일반적 그 운동화 끈 같은 경우에는 면으로 되어 있거나 나일론 중에 좀 내구성이 약한 나일론이 사용됐어요. 등산화 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질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화 끈 같은 경우는 보호들을 바로 한 줄로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물론 한 줄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완전 면 고무 밴드 형태로 들어가 있는 그 신발끈보다 튼튼할 것 같은데, 그래도 힘을 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한 번에 하더라도 제대로 되게끔 잘 준비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꼬아서 좀 더 튼튼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줄로 꼬아 가지고 끈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서 활주로 쓰겠습니다. 거의 다 꼬았습니다. 한 줄보다는 두 줄이 더 튼튼하기 때문인데, 일반 운동화끈 같은 경우는 탄성이 있는 데다가 좀 줄이 등산화끈이나 뭐 파라코드 같은 나일론끈보다는 좀 약하게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도 좀 탄성이 있어요. 이건 보호들을 할 때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꼬아주면 그래도 좀 튼튼하고 탄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꼬아야 되겠네요. 이쪽 부분은 그 올가미 매듭이라고 있어요. 그 끝부분에 매듭 한번 지어주고, 제가 쓴 책에 보면 올가미 매듭이 잘 설명되어 있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올가미 매듭이 잘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가미 매듭으로 윗부분에 걸어주고, 나머지는 손잡이 쪽에 연결을 하면 보호줄을 할 때 기본적인 끈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활이 준비가 됐어요. 보호가. 줄이 쉽게 흘러내지 않도록 이렇게 또 나무에 홈을 만들어주면 딱 줄이 걸리겠죠.
좀 칼, 그 아무것도 아닌 같은 맥가이버 칼 하나가 없으면 이렇게 고생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홈까지 만들어서 보호는 준비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불을 만들어 봅시다. 항상 이제 불 피우기 전에 불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가을이나 겨울 같은 경우는 이런 억새풀, 꽃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좋은 부식깃이 되어주죠. 그다음 잎도 아주 불이 잘 옮겨붙기 때문에 억새풀 꽃과 마른 잎을 잘 모아서 이제 불을 키워내는데 기본적인 부식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게 또 없더라면 이제 여러분 페더스겐과 나뭇가지 같은 것들을 이제 갈아가지고 돌로 갈아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불 이제 본격적으로 피우기 전에 가장 민감한 부식기, 그 다음 이제 뭐 나뭇잎도 좋아요, 마른 풀도 좋고요. 그 다음 이제 장가지, 그 다음 굵은 가지, 그런 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보호들이라든가 불을 피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고 해야지, 다짜고짜 불씨만 피워서 불 붙여놓고 그때 주변에 있는 걸 갖다가 옮겨서 하다 보면 이 불이 금방, 민감한 같은 경우 활활 타기도 하지만 금방 이제 사그라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또 불을 피워야 되는, 또 그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 피우기 전에, 그런 시도하기 전에 이렇게 불 키워낼 수 있는 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다음 기본적으로 주변에 있는 굵은 가지들 젖어도 괜찮습니다. 얘네들을 이제 밑에 깔아놓고 하는 거예요. 깔아놓고 이 위에다 여기에다가 이제 불 키워지면 이제 하나둘씩 키워 올리는 거죠. 그러면 불이 열이 위로도 가지만 밑으로도 간다고요. 그러면 이 굵은 녀석들이 탑니다. 타면서 숯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숯이 만들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이제 뭐 내가 그 연료를 넣는 타이밍 놓친다 할지라도 밑에 숯이 생기면 여기에다가 이런 또 민감한 부식기, 나뭇잎, 장가지 올려놓고 산소만 주입하더라도 또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한기 습기도 차단하지만 얘가 기본적으로 키워낸 불을 숯으로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돌 같은 것들을 주변에 깔아도 좋죠. 그럼 방풍 역할도 되고, 돌이 온도가 이제 올라가면서 불이 약해지더라도 이 돌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그 온도가 또 내 체온전에 도움이 되고, 또 필요하면 그 데워진 돌을 물 끓이는 데 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분 쉘터 쪽으로 이동시켜서 쉘터 안에 집어넣어서 쉘터 안에 공기를 데우는 그런 역할을 쓰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실제 생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불을 크게 키워낼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과정만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장 민감한 부식이 불씨를 잡아내서 불로 키우는 거죠. 그 불을 좀 더 화력을 높게 하는 나뭇잎이나 마른 풀, 그다음 이제 장가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불이 커지면 그때 이제 굵은 가지들을 여러분 TP 텐트 치듯이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 피울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건 이제 소켓으로 쓸 거고요. 여기서 눌러주는 아주 단단한 나무죠. 단단한 나무를 쓰고, 이것도 마찬가지 경질의 나무, 우리나라 치면 아카시 나무라든가, 뭐 아카시 나무가 없으면 여러분 똑같은 소나무 가지를 써도 됩니다. 대신 굵기가 일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검지 또는 엄지 정도 굵기면 딱 좋고요. 그 다음 이제 활줄은 단단한 나무도 마찬가지, 탄성이 없어야 되고요. 쉽게 부러지지 않는 썩은 나무는 안 됩니다. 쉽게 부러지지 않는 나무를 쓰고, 그 다음 이제 끈 같은 경우는 자연재를 써도 좋죠. 특히 이제 가을 같은 경우에는 뭐 식물의 이제 활엽수의 줄기를 써도 되고, 뿌리를 이제 나무 뿌리를 뽑아서도 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여러분들 이제 신발이죠. 신발끈 아니면 조깅끈. 정 없다면 옷 네이 쪽에 있는 안쪽에 두꺼운 밑단에 있는 두꺼운 부분을 찢어가지고 끈으로 만들어 쓰면 됩니다. 대신 등산화 끈 같이 이제 아주 질기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꼬아서 쓰게 되면 좀 더 내구성이 좋아지고, 또 마찰이 회전력을 전달하는데 좀 더 용이합니다. 탄성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탄성이 좀 줄어들죠. 일반적인 탄성이 좀 많아서 탄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활줄이 이제 스핀들, 그러니까 축이 헛돌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불씨를 만들고 불씨를 옮겨서 키워내는, 거기까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왜냐면 여기서 불을 이제 아무리 여기 야영장이라도 불을 이렇게 여기 맨바닥에 불을 키우는 것은 감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실제 상황을 가정한, 거의 실제 상황 유사한데 실제 상황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만, 보세요. 아무것도 없으면 최악의 경우 이렇게까지 해서 체온 유지를 위해서 불 피워야 된다. 그리고 그만큼 번거롭다,
굉장히 힘들다, 그걸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정말 제한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30분 걸리죠. 30분.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이거 만드는데 30분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악천후 대비해서 파이스라든가 비상용 그런 불필요한 도구만 잘 준비된다고 하면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그다음 체온 유지하는데 좀 더 빨리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야외에 나가 등산하신다거나 그런 것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위험을 알고도 위험을 당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잘 준비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지금 제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개고생인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준비됐고, 그죠? 페이스북, 페이스북 각이 맞나? 그죠? 얼마나 갈았으면 또 홈이 생길 정도, 돌이 깎여 나올 정도. 이런 과정들이 그냥 여러분 단순히 불이 이렇게 팍 피워진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잘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제가 빠질 수 있는 구멍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돌로 이 홈을 만들어내고 다시 또 할 때마다 이 뭉툭해진 부분을 또 갈아내고 이런 것들이, 그게 가장 힘들어요 지금. 보고 드리는 문제가 아니고, 이 재료들을 다듬고 깎고 다시 텐션 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지금 한계입니다. 한계. 이 체력을 거의 다 이게 실제 상황이란 말이죠. 실제 상황은 이분이 그 상상한 거 이상으로 별의별 상황도 많이 생기고요. 예상치 못한 변수들 때문에 여러 번 시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무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런 개고생을 거쳐야 된다고요. 아무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 상황이 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좀 다듬었고요. 좀 더 갈아서 뾰족하게 위도 다른 부분을 갈았습니다. 마찰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래쪽은 마찰이 잘 될 수 있도록. 티가 납니다. 나물 좀 바꾸겠습니다. 나물 좀 바꿔봐야 되겠다. 피먹은 스핀. 지금 이쪽 부분이 나무가 지금 공간이 빈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가 부스러져서 옆에다가 다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똑같은 프로세스를 해서 옆에다가, 이번엔 방향이 이쪽이죠. 제가 원래 이쪽에 파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 파버렸는데, 제가 하던 대로 해서 다시 여기다가 홈을 만들어 시도하겠습니다.
타이트하게 좀 해가지고 이번엔 성공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면 끈이 아주 타이트하게 잡혔어요. 이틀 되지 않도록 잘 잡아주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 왕복 운동이 회전력으로 잘 바뀝니다. 오늘 느낌 좋아요. 느낌 좋지만 전체적으로 자세를 펴서 이 축을 가는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이게 보시면 아니 돌이 여기 지금 홈이 패일 정도로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게 뾰족한 부분 다시 또 갈고 톡해지게 이런 게 자 오늘 성공. 자, 이렇게 해서 불 피워내면 됩니다. 상당히 어렵죠. 저 지금 몇 번의 실패 거듭하면서 성공한 건데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축을 갈아낸 겁니다. 계속 할 때마다 이게 축이 모양이 틀어지고 바뀌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돌로 갈아서 만들어주고 축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힘이 이제 드는 요소가 되죠. 그죠? 하여튼 이렇게 불을 피워냈습니다만 그게 얼만큼 많이 힘든지 저조차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이거 저 준비하고 막 축도 반복적으로 깎고 이러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제약이 된다. 너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시든지 최우선 기본적으로 체온 유지에 필요한 것들, 그다음 뭐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통신에 관련된 부분은 항상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어떤 교훈이죠. 저도 아무것도 없으면 보시다시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에너지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여기서 막 비가 내린다면 거의 확률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생존용품은 갖출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